블루웨이브 단독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네,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원래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그 옆자리에 저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박찬대 이제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이제 단상으로 올라가니까 이 가운데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옆자리로, 이재명 대표 옆자리로 가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대표님, 제가 테러 대책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표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저도 모르게 주의를 항상 살피고. 보디가드가 되신 겁니까? 위에서 그 높은 건물이 없나 그때 또 권총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제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옆에 가서 대표님 오른쪽이 지금 비어서 의원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4월 4일 11시 네. 윤석열 파면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어디에 계셨고 또 그때는 어떤 소회가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도 우리 당에서는 최고위 비공개 회의를 하고 있는. 항상 비공개는. 네, 이제 비공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서 공개 회의를 하고 공개 발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간이 우리가 비공개 회의를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11시쯤 그 판결 선고가 있었던 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공개 회의를 하는 도중에 대표실에서 이제 같이 보셨어요? 네, 그 방송을 같이 지켜봤습니다. 판결 선고를 시작할 때부터. 근데 사실 우리 지도부에서는 8대0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가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확신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긴장은 되잖아요. 그렇죠. 상식과 다른 네.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국힘이나 윤석열은 기각을 확신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좀 긴장감에서 지켜봤는데 내용을 처음에 이렇게 이거는 그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하면서 쭉 판결문을 읽어가고 있는데 초반에 몇 번 들으니까 이거는 일단 직감적으로 파면이다. 이거는 지금 쭉 읽어가는 그 판결문 내용이 기각이 될 수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파면을 이제 확신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파면 이렇게 선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숙연했고요. 모두가 그동안 이제 정말 힘들게 싸워왔잖아요. 투쟁해오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동지애도 느꼈고 민주주의 소중함 또 민주당의 역할, 책임감 이런 걸 정말 많이 느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 다들 숙연했습니다. 네. 그래서 막 박수나 환호성이나 이런 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밖에 기자들이 안에 어떤 소리가 들릴까 하고 다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 아무런 소리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이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당 쪽에서는 막 환호성이 터지고 박수 소리가 바깥에도 이렇게 들리는데 우리는 조용해가지고 그래서 안의 분위기는 뭔가 북받쳐오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많은 분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 옆에 김명주 최고 계셨는데 이렇게 주섬주섬하더니 주머니에서 손수건 꺼내서 이렇게 닦으시고 저도 정말 막 눈물이 걸성걸성 나는데 참아야지 하는데 대표님이 이재명 대표가 그러시더라고요. 전 의원님 이번에는 그냥 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 걸성걸성하니까 참고 있으니까 그냥 오늘은 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음껏 울 수 있을 때 또 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손수건이 없어서 티슈로 이렇게 닦았는데 많은 분들이 눈물을 걸성이면서 그 북받쳐오는 이런 감정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책임감 이런 걸 생각하는 상당히 좀 숙연하고도 엄숙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겠네요. 네. 여기 현장에 또 계신 분이 질문이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여기 얼굴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네, 잘 알고 한번 있습니다.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비상행동 영상팀이었어요. 네. 야오당 집회였나? 네. 근데 자주 안 오시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한 번 두 번이나 오셨는데 한 번 오셨을 때 제일 앞자리 앉으셨는데 네, 네. 그 옆에 네, 네. 앉으셨는데 두 네. 분이 무언가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두 분. 네, 어떤 네. 이야기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블루웨이브 단독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네,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원래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그 옆자리에 저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박찬대 이제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이제 단상으로 올라가니까 이 가운데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옆자리로 이재명 대표 옆자리로 가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 대표님, 제가 테러 대책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표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제가 저도 모르게 주의를 항상 살피고 보디가드가 되신 겁니까? 위에서 그 높은 건물이 없나 그때 또 건총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제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옆에 가서 대표님 오른쪽이 지금 비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 제가 옆에서 지켜드리겠다 하면서 자리에 가서 그런 걸 이제 농반진만 얘기를 하면서 그때 보면서 네. 서로 웃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전사라는 또 별명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저희 블루웨이브의 단독이 많습니다. 조금 무게 있는 얘기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탄핵 선고 이후에도 철면피 같은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그 헌법을 개헌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생기자마자 국민의힘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동의하냐 안 하느냐 역지사지도 아니고 이거 역반하장격의 이런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 이런 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내란의 힘이라고 부를 정도로 내란 세력에 사실상 동조하고 비호해 왔던 그러니까 내란에 책임 있는 정당입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을 1호 당원으로 두고 있고 또 실제로 이 내란 사태에서 계엄 해제 때도 사실 바깥 당사에 모여서 실제로 계엄 해제 대부분의 의원들이 해피했죠.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이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상 부정하고 오히려 체포를 저지하면서 한남동 찾아가서 그런 사저에서. 모습을 보였고 또 사실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해왔던 일련의 행동들이 이 내란을 비호하고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서부지법의 폭동에도 당의 몇몇 의원들이 사실상 비호하는 이런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 집회에 많은 당의 중진 의원들이 가서 극우 세력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거기에 또 사실상 선동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해왔던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다 내란에 사실상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정당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승복하고. 내란 수계 윤석열이 1호 당원인 거기에 대해서 출당 조치하고 그리고 탄핵 결정 이제 물론 승복한다는 이런 메시지는 냈지만 그게 정말 진심으로 와닿는 그런 조치들을 하면서 해야 그게 진정한 승복이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내란에 동조했던 행태를 보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징계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내란을 청산하는 이런 조치는 거의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그 기존의 내란에 동조했던 이런 것을 지우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내란 정당이고 내란 수계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책임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저희들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개헌 얘기를 합니다. 이번 대선은 이 내란에 대한 심판을 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그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단호한 심판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란에 책임 있는 세력들이 반성하고 그냥 고개 숙여서 자숙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개헌 얘기를 하니까 우르르 나와서 야 개헌해야 돼, 개헌해야 돼. 민주당 입장이 뭐야? 이재명 대표 입장이 뭐야? 이러면서 공세적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는 대선을 개헌 대선으로 하려는 이런 전략이 있다 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국민들의 명령을 완전히 거스르는 거고 어떻게 보면 탄핵에 불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은 개헌은 필요는 하지만 현재는 내란을 종식하는 것이 급선무고 그것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내란 종식이 최우선이다. 시급하다. 국민의힘이 갑자기 개헌에 찬성하면서 나오는 것은 그들의 그동안의 내란에 동조한 그런 책임을 회피하고 프레임을 전환해서 개헌 논의의 주체로 참여해서 대선에서 지금 다시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거다.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말려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말로 그 도둑 놈이 한 놈 있다. 아주 나쁜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놈을 참가시켜서 앞으로 우리 도둑질 예방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얘기를 해보자라고 만드는 국면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정도로 어이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적반하장 말씀하셨는데 적반하장이죠. 책임 있는 자들이 지금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당이랑 이 호환 우리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려는 세력들이랑 맞짱 떠서 이런 개헌을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일이죠. 네. 자, 아울러서 지금 우리 영상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상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정광훈을 비롯한 국민의힘 또 소위 말하는 보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아스팔트 정부들과 손을 잡고 아유 감사해 보이고 있고 이것을 대선 국면에서도 여전히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치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근데 뭐 경제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이라든지 또 앞으로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면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좀 더 지평을 넓혀야 된다. 네. 이런 이제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내란 사태 전국에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보수라는 울타리를 뛰쳐나가서 극우랑 만나서 극우와 한 몸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소수자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수라는 이 지평이 오히려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평을 넓혀서 이런 보수도 아우르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리고 그 집을 뛰쳐나가지고 극우와 만나서 극우와 한 몸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뭐 정광훈이나 손영보나 이 극우 아스팔트 극우들과 지금 국힘이 뭐 거의 행보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소멸의 길로 간다. 네,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만큼 극우와 지금 손잡고 함께 갔기 때문에 다시 이 원래의 포지션으로 돌아오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태어났을 때부터 진보주의자였기 때문에 진보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보수 또한 뭐 가치적으로 우리 사회에 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와 가는 길과 행동 방식이 다를 뿐이죠. 근데 진정 보수라고 하는 좋은 보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남아 있는가 현 시점에서 특히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동의 반경 안에서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도 제가 조금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좀 보태면
민주당이 진보를 포기한 게 아니고요. 진보는 민주당이 추구하고 사실상의 민주당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기본값. 네, 기본이죠. 네. 그래서 그 진보의 가치 하에 이런 이제 중도와 보수라는 이런 지평을 넓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 이런 측면, 경제 안보 성장. 측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 보수의 가치도 존중을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국민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네. 이끌기 위해서 유연성을 더 넓히겠다라는 얘기도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저도 이 그 사회적 약자와 또 진보 개혁 아젠다 이거는 뭐 저희 정치를 하는 정체성이죠, 우리 예, 의원님한테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은 이 진보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다. 이거는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